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늘은 따끈한 차 한 잔 마시며 편안히 앉아주세요. 글쎄, 이 이야기는 오래전 2008년 가을에 시작됐어요. 한 여자가 30살 한서진이라는 우리 딸 같은 사람이 가슴을 꼭 움켜쥔 채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죠.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속에서 날카로운 칼이 찌르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불규칙하게 내며 붉은 점들을 그려대고 있었어요. 의사가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들었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그러더니 청진기를 목에 걸고 심각하게 말했어요. 심장 판막이 파열됐습니다. 아, 정말 서진의 세상이 그 순간 멈춘 듯 했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눈을 따갑게 비추고 소독약 냄새가 목을 조여오는데 의사가 남편 태호를 보며 말했죠.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태호는 33살, 평소보다 얼굴이 더 굳어 있었어요. 손은 주머니 깊숙이 넣고 눈은 어딘가 딴 데를 향하고 있었죠. 의사가 태호를 복도 끝으로 데려갔어요. 목소리가 멀어지긴 했지만 서진 귀에는 수술비, 보험, 실패 확률 같은 단어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는데 하얀 형광등이 깜빡이며 눈을 아프게 하더군요. 가슴 아픔보다 더 힘든 건 복도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망설이는 목소리였어요. 얼마 후 태호가 돌아왔을 때 뒤에 시어머니 윤말이 따라왔어요. 회색 코트를 입은 그분 얼굴은 차가웠죠. 서진이 힘없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태호 팔을 잡아 끌며 다시 복도로 나가더니 보험도 없잖아. 살리면 빚만 늘어나 하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서진 가슴이 더 아파왔어요. 이번엔 심장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죠. 의사가 동의서를 들고 와 태호에게 건네며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했어요. 태호가 펜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종이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한참 그러더니 갑자기 펜을 의사에게 돌려줬어요. 의사 목소리가 높아졌죠. 생각할 시간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진은 마스크 너머로 남편을 봤어요. 그 눈엔 걱정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만 있었어요. 여보, 제발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서진 목소리가 떨리며 절박하게 나왔어요. 마스크 안에서 눈물이 고였지만 태호는 그걸 외면한 채 시어머니와 속삭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차가운 눈빛으로 서진을 보며 그냥 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했어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죠. 심전도 소리가 점점 불규칙해졌어요. 의사가 다시 다가와 간절히 말했어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정말 늦어요. 태호는 서진을 한번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수술하지 마세요. 돈도 없고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진 세상이 무너졌죠. 남편이 자신을 포기했다는 게 심장 아픔보다 더 아팠어요. 손을 뻗었지만 태호는 이미 뒤돌아서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따라 나가며 병원비도 없는 주제에 하고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수술실 문 앞에서 태호 뒷모습이 멀어지는데 서진은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심전도 소리가 약해지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말이 입술에서 사라지는데 천장 형광등이 어두워지고 복도 소음이 멀어졌어요. 아, 글쎄, 그때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잠깐요, 의사 선생님. 낯선 여자 목소리였지만 서진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수술 중 표시와 깜빡이는 빨간 불빛이었죠. 그날 서진의 옛 인생은 그 수술실 앞에서 끝났어요. 발걸음 주인은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60대 중반쯤 된 여자, 옷차림 단정하고 걸음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얼굴엔 권위와 따뜻함이 묻어났죠.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봤어요. 낯선 여자가 환자에게 관심 보이는 게 이상했거든요. 여자가 명함을 꺼내며 저는 해민재단 이사장 오혜진입니다. 했어요. 의사 눈이 커졌죠. 해민재단은 병원을 후원하는 큰 재단이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여전히 난감했어요. 가족이 수술 거부한 상황에서 어쩌나 몰랐죠. 혜진은 수술실 문 앞 누운 서진을 봤어요. 얼굴 창백하고 호흡 약해지는데 심전도 소리 불규칙했어요. 혜진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죠. 의사는 망설였지만 서진 상태가 위급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명이 더 소중했거든요. 혜진이 동의서에 서명하는 동안 서진 의식은 흐려졌어요. 혜진이 서진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걱정하지 마세요.
살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했어요. 서진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낯선 얼굴이지만 눈빛에 따뜻함이 있었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포기한 생명을 지켜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서진은 혜진 손을 꽉 잡았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서진을 옮겼어요. 혜진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복도는 조용하고 시계 바늘만 째깍째깍 돌았죠. 수술은 5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새벽 3시에야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마스크 벗으며 안도 표정을 지었어요. 성공했습니다. 혜진 얼굴에 미소가 퍼졌어요. 수술실 나온 서진은 의식 없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혜진은 회복실로 따라갔어요. 이틀 후 서진이 깨어났어요. 눈 뜨자마자 침대 옆 혜진이 손잡고 앉아 있었죠. 서진은 혼란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혜진이 상황 설명해줬어요. 수술 성공했고 이제 안전하다고요. 서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응급실 배신, 시어머니 차가운 말들이 떠올랐죠. 조심스럽게 남편 물었어요. 혜진 표정 어두워지며 수술 후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서진 마음이 다시 무너졌어요. 살아났다는 소식도 듣기 싫어한다는 뜻이었죠.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혜진은 창밖 바라보다 오래전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 절망감을 안다고요. 목소리에 오래된 아픔이 담겼어요. 서진은 그 순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느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혜진은 서진 손도 꽉 잡으며 당신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새로운 시작이 뭔지 아직 몰랐지만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었죠. 며칠 후 상태 안정되자 혜진이 서류 들고 왔어요. 병원비는 재단에서 지원한다고 했지만 서진은 고개 저었어요. 제가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냐는 혜진 질문에 말문 막혔어요. 남편 떠났고 집도 돈도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몸 일으키며 저 일을 하겠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목소리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혜진은 따뜻한 미소로 좋아요.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하며 손잡았어요. 그 순간 어머니 품에 안긴 듯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버린 가족 대신 진짜 가족 같은 사람 만난 기분이었죠. 창밖 햇살이 들어오는데 어둠 속 빛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서진 진짜 인생이 시작됐어요. 퇴원날 혜진과 병원 앞에 서 있었어요. 봄바람 불지만 마음은 겨울 같았죠. 손에 퇴원 서류와 혜진 준 작은 봉투, 생활비 들어 있었어요. 혜진이 집 가서 남편과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서진 고개 끄덕였지만 불안했어요. 택시 내린 곳은 살던 아파트 앞이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에 다른 사람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눈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 자기 집인데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초인종 누르니 낯선 중년 여자가 나왔어요.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죠. 서진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 살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자는 이전 사람들이 이사 갔다고 했어요. 문이 닫혔어요. 서진은 멍하니 문 바라봤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몰래 이사 간 거였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요.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도 새 주소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어요. 아파트 단지 나서며 현실 받아들였어요. 돌아갈 집 없다는 걸요. 며칠 후 찜질방에서 밤 보내고 있었어요. 준 돈으로 버티지만 앞으로가 막막했어요. 핸드폰 요금 못내 끊어졌죠. 그때 우편물 한 통 왔어요. 찜질방 주소로 신용카드 회사에서였어요. 편지 뜯으니 서진 얼굴 창백해졌어요. 남편이 서진 명의로 만든 카드 연체 요구 300만 원이었어요. 몰래 카드 만들어 쓰고 연체시켜 사라진 거예요. 며칠 사이 더 많은 고지서 왔어요. 통신비, 관리비, 대출 연체료 모두 서진 명의였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 빚은 서진에게 남았어요. 구청 가서 설명했지만 법적으로 서진이 책임져야 한다는 답만 들었어요. 마음이 절망으로 물들었어요. 거리 걸으며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치는데 서진만 멈춰 있는 듯 했죠. 그런 서진을 혜진이 도와줬어요. 법적 개명 권했어요. 새로운 이름으로 새 인생 시작하자고 한서진 이름엔 너무 많은 아픔이 담겼다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한참 고민했어요. 이름 바꾸는 건 과거 지우는 일이었죠. 2009년 7월 서진은 김유진으로 바꿨어요. 새 주민등록증 받는 순간 한서진은 정말 죽은 듯 했어요.
김유진이라는 세 사람이 태어났죠. 혜진이 경상북도 시골병원 소개해줬어요. 서울에서 3시간 넘는 곳, 입원실 20개밖에 없는 작은 병원이었어요. 혜진이 기차역에서 배웅하며 새롭게 시작하라고 했어요. 유진은 작은 가방 하나 들고 기차 올랐어요. 창밖 풍경이 달라지며 빌딩 사라지고 논밭 산이 나타났어요. 병원 원장은 60대 남자, 유진을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서울 온 간호사라며 미소 지었죠. 혜진이 미리 연락해 자리 만들어준 거였어요. 첫날 밤 기숙사 작은 방에서 잠 못 이뤘어요. 창밖 별들이 반짝였어요. 서울에선 못 본 많은 별이었죠. 유진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한다고. 한서진 아픔은 서울에 두고 왔다고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 남편 차가운 뒷모습 떠올랐죠. 그래도 일해야 했어요. 간병부터 시작했어요. 환자 돌보고 병실 청소하고 약 나누는 일, 처음 서툴렀지만 익숙해졌어요. 몇 달 지나니 작은 병원에 없어선 안 될 사람 됐어요. 환자들은 유진 믿고 따랐고 동료들도 인정해줬어요. 다른 간호사가 유진 꼼꼼하다고 칭찬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에 작은 미소 지었죠. 2010년 겨울, 거울 앞에 서서 자신 봤어요. 1년 전 한서진과 달라졌어요. 얼굴에 자신감, 눈빛도 변했죠. 거울 속 자신에게 이건 도망이 아니야. 살아남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야. 했어요. 그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어요. 병원 시스템 개선하고 환자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작은 병원이지만 유진 손길 닿는 곳마다 변화 일어났어요. 2016년 시골 병원이란 지 4년 흘렀어요. 유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 됐어요. 한서진 그림자 거의 사라지고 김유진 정체성 단단해졌죠. 원장실에서 두꺼운 보고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몇 년간 개발한 환자 관리 시스템 성과 자료였어요. 환자 만족도 90% 넘고 의료 사고 거의 제로였어요. 작은 시골 병원이 이런 성과 내는 건 놀라웠죠. 원장이 감탄하며 유진 덕분에 병원 달라졌다고 했어요. 유진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자부심 올라왔어요. 의미 있는 일 한다는 확신 들었죠. 어느 날 서울에서 전화 왔어요. 해민재단 기획실이었어요. 목소리 정중하고 격식 있었죠. 유진 가슴 두근거렸어요. 혜진 관련 연락 직감했거든요. 며칠 후 서울행 기차 탔어요. 4년 만에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 익숙해지며 복잡한 감정 밀려왔어요. 두려움과 설렘 동시에요. 해민재단 본부는 강남 높은 빌딩 안에 있었어요. 로비에서 멈춰 대리석 바닥과 유리벽 반짝이는 모습 봤어요. 시골 병원과 완전 다른 세계였죠. 엘리베이터 타고 20층 올라가니 넓은 사무실 펼쳐졌어요. 깔끔한 책상과 큰 모니터 인상적이었어요. 익숙한 목소리 들렸어요. 혜진이 사무실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죠. 4년 흘렀지만 우아하고 품격 있었어요. 흰 머리카락 조금 더 늘고 눈가 주름 생겼지만요. 이사장님. 유진 감격하며 불렀어요. 목소리 떨렸죠. 혜진은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어머니 다시 만난 듯 했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유진 얼굴에 자신감 넘치고 눈빛 달라졌죠. 혜진 사무실 넓고 밝아 한강 내려다 보였어요. 4년 전 절망 생각하니 꿈 같았어요. 혜진이 보고서 넘겨보며 놀랍다고 했어요. 작은 병원에서 이런 시스템 만들다니 대단하다고 칭찬했죠. 유진 부끄러워 고개 숙였어요. 혜진이 본론 꺼냈어요. 재단 본원 윤리 경영 팀에서 일해 달라는 제안이었어요. 병원 관리와 환자 서비스 개선 담당 부서죠. 꿈 같은 기회지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혜진 단호하게 현장하는 사람 유진만큼 없다고 했어요. 이론만 아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확신 찼어요. 며칠 후 유진 서울로 돌아왔어요. 윤리경영 팀 과장으로 새 인생 시작했죠. 처음엔 낯설었어요. 컴퓨터 시스템 복잡하고 동료 업무 방식 달랐죠. 하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시골 꼼꼼함과 현장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복잡한 병원 문제점 정확히 파악했죠. 첫 프로젝트는 환자 서비스 개선이었어요. 직접 병동 돌아다니며 환자들과 이야기했어요. 간호사 업무 패턴 관찰했죠. 한 간병사에게 환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뭔지 물었어요. 처음 경계했지만 유진 진정성 느끼고 마음 열었어요. 밤에 화장실 가기 힘들어요. 그 말 메모했어요. 작은 불편이지만 환자에겐 큰 문제였죠.
2개월간 병원 곳곳 돌아다니며 문제점 찾아냈어요. 야간 조명 개선, 응급 호출 업그레이드, 맞춤형 서비스 도입 등 개선안 만들었어요. 처음 기존 직원들 반발했어요. 시골 출신이 갑자기 바꾸려 한다고요. 한 과장이 회의에서 불만 표했어요. 유진 차분하게 환자 목소리 들어봤는지 물으며 인터뷰 영상 보여줬어요. 환자분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영상 속 환자들 불편 호소에 회의실 조용해졌어요. 3개월 후 만족도 올라갔어요. 컴플레인 반 이상 줄고 재입원 희망률 높아졌죠. 직원들 태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이 유진 덕분에 일 편해졌다고 고마워했어요. 유진 뿌듯했어요. 경험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죠. 시간이 흘러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능력 인정받은 결과였죠. 승진식에서 혜진 축하 인사했어요. 유진 씨 변화 정말 놀라워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유진 감격했어요. 그 후 더 큰 프로젝트 맡았어요. 전국지방병원 네트워크 구축이었어요. 시골 경험 빛나는 순간이었죠. 전국 돌아다니며 병원 방문했어요. 특성과 문제 파악하고 맞춤 솔루션 제공했어요. 서울 시스템 그대로 적용 안 하고 지역 맞게 조정했어요. 한 원장이 감동하며 세심한 배려 처음이라고 했어요. 보람 느꼈어요. 경험 전국 환자 도움된다고 가슴 뿌듯했죠. 어느 겨울 코로나 시구 터졌어요. 의료계 혼란에 빠졌지만 유진 네트워크가 힘 발휘했어요. 병원들 협력해 위기 극복했죠. 혜진이 유진 차장 덕분이라고 고마워했어요. 유진 일 중요성 깨달았어요. 얼마 후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재단 핵심 인물 됐죠. 과거 한서진 아는 사람 없었어요. 승진 발표 날 옥상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 내려다 보이는데 과거 절망병원도 어딘가 있었어요. 이제 내가 빚 관리하는 사람이 됐구나. 중얼거렸어요. 어둠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빚 주는 기분이었죠. 바람 불어 머리카락 흩날렸지만 마음 평온했어요. 그날 밤 과거 돌아봤어요. 한서진 시간들, 절망 순간들, 새 시작들. 모든 게 지금 위한 준비였다고 생각했어요. 거울 속 자신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짜 인생 산다는 확신 들었어요. 몇 년 흘러 유진 윤리 경영팀 핵심 됐어요. 매일 출근 가슴 뿌듯했어요. 만든 시스템들이 전국 병원에서 환자 돕는다고요. 하지만 평온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침 회계팀 급한 연락 왔어요. 의료기기 납품 계약서 이상점 발견됐다고요. 유진 서둘러 갔어요. 팀장이 파일 펼쳐 보이며 지난 3년 납품 계약 검토 중 단가 조작 흔적 찾았다고 했어요. 같은 제품인데 업체 따라 가격 2배 차이 났어요. 명백한 부정이에요. 걱정스럽게 말했죠. 유진 자료 꼼꼼히 봤어요. 숫자들이 춤추는 듯 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세금 세탁 흔적이었어요. 가짜 영수증, 허위 지출 여러 건이었죠. 누군가 체계적으로 돈 빼돌리고 있었어요. 유진 즉시 감사팀 신고했어요. 팀장 내부 조사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소문 퍼지기 시작했어요. 유진 부장이 예전에 납품업체에서 일했대. 복도 수군거림에 발걸음 멈췄어요. 심장 쿵쾅거렸어요. 누군가 고의로 의심하게 만든다고 직감했죠. 소문 빠르게 퍼졌어요. 유진이 비리 공모자라는 이야기였죠. 동료들 시선 달라졌어요. 편하게 인사하던 사람들도 어색하게 고개 끄덕일 뿐이었어요. 감사팀 유진 개인 계좌까지 조사했어요. 은행 내역, 부동산, 가족관계까지 뒤졌어요. 깨끗하단 걸 알지만 조사 자체가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감사팀장에게 물었어요. 목소리 떨렸죠. 절차일 뿐이에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마음 상처받았어요. 언론도 비리 의혹 보도 시작했어요. 기사에 유진 이름 언급됐어요. 납품계 출신 간부 연루 추측성 보도였죠. 신문 보며 눈물 났어요. 이런 식으로 몰락하는 건가? 중얼거렸어요.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듯 했어요. 한서진 때 절망감 다시 밀려왔어요. 동료들 피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 의견 무시, 프로젝트 제외됐어요. 고립되어 갔어요. 오후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 정리하며 진실 찾으려 했어요. 누군가 함정 빠뜨린다고 확신했죠. 그때 이메일 알림 떴어요. 익명 발신, 제목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진짜 장부는 본사 서버 안에 있습니다. 찾으세요. 손 떨렸어요. 누군가 도우려 한다는 느낌과 동시에 위험, 두려움도 있었어요. 며칠 고민했어요. 믿을지 넘길지 몰랐죠.
하지만 명예회복 위해 진실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IT팀 도움 요청했어요. 시스템 점검 명목으로 서버 접근 부탁했죠. 팀장 의아했지만 간절한 부탁에 허락했어요. 밤늦게 사무실 남아 서버실로 갔어요. 발걸음 무거웠어요. 복도 조용하고 비상등만 밝혔죠. 서버실 들어가니 컴퓨터 윙 소리 들렸어요. 익명 경로 따라 파일 찾기 시작했어요. 1시간 넘게 찾다 숨겨진 폴더 발견했어요. 진짜 거래 내역 들어있었어요. 공식 정보와 완전 다른 숫자였죠. 이게 증거네요. 중얼거렸어요. 가슴 두근거렸어요. 안도감과 긴장감 동시에요. 파일 복사하며 주변 살폈어요. 누군가 올까 불안했지만 무사히 확보했어요. 다음날 혜진 찾아갔어요. 이사장실 문 두드리는 손 떨렸어요. 혜진 유진 표정 보고 심각함 느꼈어요. 무슨 일인가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유진 자료 꺼내며 발견 사실 설명했어요. 혜진 얼굴 굳어졌어요. 우리 재단에서 이런 일이 충격받았죠. 유진 안도했어요. 혜진만큼은 믿어준다는 확인이었죠. 혜진 즉시 외부 감사 의뢰 결정했어요. 내부만으로는 한계라고요. 진실 완전히 밝히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유진 의혹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동료들 시선 따가웠어요. 출근 고통스러웠지만 포기 못했어요. 결백 증명하고 진짜 범인 찾아야 했죠. 저녁 사무실에 혼자 추가 증거 찾고 있었어요. 뒤에서 발소리 들렸어요. 돌아보니 낯익은 남자 서 있었어요. 키 크고 정장 깔끔, 눈빛 예리하면서 따뜻했어요. 어디서 본 듯했지만 정확히 기억 안 났어요. 남자가 명함 건네며 박도윤, 해민재단 글로벌 프로젝트 TF 총괄입니다. 했어요. 유진 놀랐어요. 핵심 프로젝트 담당 높은 직책이었죠.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인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계심 묻어났어요. 도윤 주변 둘러보고 문 닫으며 진지하게 김유진 부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했어요. 심장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또 조사관인가 불안했죠. 도윤 차분하게 부장이 무고하다는 걸 압니다. 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봤어요. 자신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게 꿈 같았어요. 도윤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꺼냈어요. 유진 조사 자료였어요. 시골 병원 활동, 재단 성과, 개인 배경 모두 정리됐어요. 과거 조사해봤는데 납품업체 연관성 전혀 없어요. 설명했어요. 꼼꼼함에 놀랐어요. 도윤이 얼마나 시간 들였는지 알았죠. 왜 도우냐는 의문에 도윤 망설이다. 제 어머니가 이사장입니다. 했어요. 유진 눈 커졌어요. 혜진 아들이라는 사실 충격이었죠. 눈빛 닮은 이유 알았어요. 도윤 어머니로부터 유진 이야기 자세히 들었다고요. 수술실 일부터 시골 성장까지 모두 알았어요. 그래서 비리에 연루될 사람 아니라고 확신했죠. 도윤이 익명 메일 받은 적 있냐 물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신만 아는 메일인데요. 도윤이 자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입 다물지 못했어요. 도와준 제보자가 앞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도윤 몇 달 전부터 내부 이상 움직임 감지했다고 했어요. 글로벌 프로젝트 하다 수상한 거래 발견했지만 혼자 한 게 있었어요. 부장이 증거 찾아줘서 대단해요. 감탄했어요. 유진 부끄러워 고개 숙였어요. 외롭게 싸웠는데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위로됐어요. 도윤 함께 진실 밝히자 제안했어요. 내부 고발과 비리 추적, 비밀 공조였죠. 유진 망설였어요. 도윤까지 위험 빠뜨리고 싶지 않았죠. 도윤 씁쓸하게 웃으며 저도 이미 목표예요. 했어요. 변화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라고요. 유진, 도윤 진정성 느꼈어요. 정의감과 용기 받죠. 오랜만에 믿을 동료 만난 기분이었어요. 같이 해보자. 했어요. 도윤안도 미소 지었어요. 그 후 며칠 비밀리에 만나 정보 공유했어요. 도윤 글로벌 자료와 유진 납품 증거 합치니 큰 그림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리 규모 훨씬 컸어요. 단순 납품 아닌 해외 프로젝트 자금 연루 거대 사기였죠. 고위 간부들 조직적으로 돈 빼돌렸어요. 도윤 이 정도면 외부 도움 필요할 거예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내부 한계 깨달았죠. 상대도 재단 높은 사람들이라 조심스러웠어요. 어느 날 회의실에서 자료 정리할 때 문 열리며 납품 담당 부서장 들어왔어요. 유진 얼굴 창백해졌어요. 그 얼굴 보는 순간 온몸 얼어붙었어요. 10년 넘게 잊고 싶던 얼굴이었죠. 친근하게 인사했지만 유진 대답 못했어요.
목소리와 얼굴 생생했어요. 오랜만이야. 계속 말하는데 심장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 떨리기 시작했죠. 도윤 유진 이상 반응 눈치챘어요. 얼굴 하얘지고 몸 떨었거든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지켜봤어요. 아는 사이인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서장 웃으며 물론이죠. 아주 특별한 사이예요. 했어요. 그 말에 유진 머릿속 하얘졌어요. 과거 기억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수술실 절망, 배신 아픔, 모든 원인된 사람이 눈앞이었죠. 유진 겨우 입 열어 정태호. 이름 불렀어요. 목소리 갈라졌죠. 도윤 심상치 않음 느꼈어요. 태호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옛 친구 만난 듯 자연스러웠지만 계산적 눈빛 유진 놓치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냐? 나도 유진이 여기 있는 거 최근에 알았어. 여러 의미 담긴 말이었죠. 유진 정체하는 직감했어요. 공기 무거워졌어요. 도윤 긴장감 느꼈지만 정확히 몰랐어요. 태호 의미심장하게 요즘 바쁘지? 여러 조사받고 있네. 했어요. 현재 상황 정확히 아는 뜻이었죠. 유진 등골 서늘했어요. 모든 일 우연 아니라고 깨달았어요. 치밀한 함정이고 중심에 태호 있다는 걸요. 도윤도 심각성 느꼈어요. 큰 비밀 숨겨진 직감했죠. 태호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했어요. 거절하고 싶지만 분위기 거부 못했어요. 도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봤어요. 괜찮아요. 했지만 목소리 전혀 아니었어요. 도윤 잘못된 확신했어요. 태호와 유진 나간 후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유진 반응 너무 이상했어요. 트라우마 마주친 듯 했죠. 복도에서 태호 속삭였어요. 한서진, 정말 오랜만이야. 유진 세상 무너졌어요. 숨기려던 과거 드러난 걸 현재 위협하는 걸 깨달았어요. 악몽 같은 재회 시작이었죠. 태호와 만남 후 일상 달라졌어요. 매일 전쟁 같았어요. 태호 은밀하게 압박했어요. 복도 마주칠 때 의미심장 미소, 회의에서 과거 암시말 던졌어요. 유진 궁지 몰렸어요. 언제 정체 폭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 못 이뤘어요. 거울 볼 때마다 한서진 얼굴 떠올랐어요. 숨기려던 과거 올가매고 있었어요. 도윤 변화 눈치챘어요. 당당함 사라지고 불안해하며 주변 살피는 유진 보며 걱정 늘었어요. 하지만 유진 비밀 도윤에게도 말 못했어요. 오후 태호 전화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 거절 못할 톤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끊고 약속 장소 갔어요. 재단 근처 조용한 카페, 태호 여유롭게 커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진 앉자 한서진 씨, 잘 숨어 살았네요. 했어요. 몸 굳어졌어요. 카페 소음 사라진 듯 했어요. 태호 모든 걸 알았어요. 개명 과정, 시골 생활, 재단 복귀까지 지켜본 듯 상세했어요. 놀랍죠? 내가 이렇게 많이 아는 게 야비한 미소 지었어요. 입술 바짝 말랐어요. 목소리 안 나왔어요. 태호 유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설명했어요. 사립 탐정 고용, 병원 수소문, 마침내 김유진으로 재단 일하는 거 알아냈다고요. 왜 저를 찾으신 거죠? 가까스로 물었어요. 태호 만족스럽게 봤어요. 몇 년 전 재단 거래 시작하며 조사 중 김유진 부장 발견. 사진 보자마자 알아봤다고요. 버린 여자가 세 사람 돼 성공한 모습 믿기지 않았다고요. 자신은 실패와 빚에 시달렸는데 유진은 떵떵거리며 산다는 게 용납 안 됐어요. 당신만 잘 살면 돼? 질투 담긴 목소리였어요. 변한 모습에 소름 돋았어요. 그때부터 계획 세웠다고요. 재단 들어가 유진 삶 파괴하려고요. 가짜 비리 만들고 유진 범인으로 몰아갔다고 털어놨어요. 그런 짓 왜 하신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호 어깨 으쓱하며 질투났다고. 자신 고생하는데 유진 성공 억울하다고요. 조금 흔들어주고 싶었어. 경악했어요. 인생 장난감 취급하는 모습에 분노 폭발할 듯했어요. 하지만 태호 멈추지 않고 더 큰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재단 기자회견에서 정체 폭로하겠다고요. 한서진으로 다시 살아보시죠. 협박에 절망 빠졌어요. 쌓아온 모든 무너질 듯했어요. 며칠 후 비리 의혹 공식 기자회견 열렸어요. 혜진 직접 설명하기로 했어요. 유진 뒤쪽 서서 불안하게 지켜봤어요. 기자들 몰리고 플래시 터졌어요. 혜진 단상 올라 외부 감사 결과 일부 비리 확인됐지만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때 기자석에서 윤말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회견장 나타난 거예요. 눈 의심했어요. 마이크 잡고 그 여자가 우리 돈으로 살았어요. 외쳤어요.
회견장 술렁였어요. 혜진 당황했어요. 윤말이 유진 가리키며 저 여자가 한서진이에요. 남편 돈으로 수술 받고 도망간 여자. 했어요. 기자들 카메라 유진 쪽으로 돌렸어요. 플래시 얼굴 비췄어요. 뭐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진 포기 안 했어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준비한 것들이 있었죠. 도윤과 모은 증거, 태호 비리 내역 준비됐어요.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시선 집중 느꼈어요. 혜진 걱정스러운 눈빛 봤어요. 마이크 앞서서 차분하게 네 맞습니다. 저는 한서진입니다. 했어요. 회견장 다시 술렁였어요. 계속 이야기했어요. 수술실 버림받은 이야기, 새 이름으로 산 이야기 진솔하게 털어놨어요. 주머니에서 리모컨 꺼내 버튼 눌렀어요. 스크린에 자료 나타났어요. 첫째, 2008년 수술 기록, 혜진 보호자 서명과 비용재단 부담 증거였어요. 둘째, 윤말이 서명한 사망보험 수익자 서류, 며느리 죽음 발환 증거였어요. 셋째, 태호 납품 비리 내역, 가짜 만들어 돈 빼돌린 기록과 유진 함정 증거 공개됐어요. 회견장 조용해졌어요. 진실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당신들이 만든 지욕, 오늘 제가 닫겠습니다. 확신 담긴 목소리였어요. 과거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 느껴졌어요. 윤말이 당황해 소리 질렀지만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태호 뒤쪽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기자들 진짜 범인 따로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카메라 태호와 윤말이 향했어요. 이제 그들 답변 차례였죠. 유진 단상 내려왔어요. 혜진 따뜻한 눈빛, 도윤 박수치며 격려했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 진실 보도됐어요. 진짜 범인 정태호와 윤말이라는 사실 전국 알려졌어요. 유진 피해자이자 영웅이었죠.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어요. 숨길 거 두려울 거 없었어요. 진실 승리한 밤이었죠. 며칠 만에 상황 뒤바뀌었어요. 검찰 태호와 시어머니 수사 착수했어요. 공개 증거 명백한 범죄 증거였어요. 납품 비리, 보험 사기, 무고죄 여러 혐의 적용됐어요. 언론 연일 보도했어요. 한 여자 극적 인생 역전기 국민 관심 끌었어요. 유진 하루아침 유명인 됐지만 진실 밝혀짐에 더 의미 뒀어요. 피해자에서 핵심 증인 됐어요. 검찰 조사 받을 때 과거 아픈 기억 꺼내야 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진실 말할 수 있고 정에 실현되는 게 힘댔어요. 조사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검사 유진 증언 중요하게 여겼어요. 증거 핵심이고 말 한마디 꼼꼼히 기록했어요. 상처 들추는 건 고통스러웠지만 보호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재단 내부 분위기 달라졌어요. 의심하던 동료들 사과하러 왔어요. 실수 깨달았죠. 회계팀장 특히 반성했어요. 비리 발견 시 유진 의심한 거 후회한다고요. 다른 직원들도 복도 수군거림, 회의 냉대 사과했어요. 유진 용서했어요. 상황 모르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죠. 혜진 든든히 지원했어요. 이사회 유진 공로 평가하며 승진 결정했어요. 윤리경영 본부장 됐어요. 과거 숨기던 사람이 투명성과 정의 상징됐죠. 승진 발표 날 감격했어요. 이름 바꿔 숨어 살던 자신이 핵심 인물 된 게 꿈 같았어요. 동료 축하 인사 받으며 눈물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승진식에서 혜진 축사했어요. 유진 용기와 정직함이 재단 나아지게 했다고요. 앞으로 투명 공정재단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도윤과의 관계 깊어졌어요. 진실 밝히는 과정 신뢰 쌓였어요. 도윤 유진 과거 알고 더 존경한다고 했어요. 실현이긴 강함이 있다고요. 저녁 도윤 카페에서 만나자 했어요. 창가 앉아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눴어요. 도윤 용기에 감탄, 자신이라면 그렇게 맞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유진 고마움 표했어요. 어려운 순간 믿어준 거예요. 도윤 당연한 일이라고 겸손했어요. 관계 동료에서 특별해졌어요. 몇 달 후 재판 시작됐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 기자들 몰렸어요. 사건 배신, 복수, 정의 승리, 상징적 재판이었죠. 국민 관심 뜨거웠어요. 온라인 유진 응원 댓글 쏟아졌어요. 재판 전날 밤 잠 못 이뤘어요. 다시 마주할 생각에 답답했지만 기대도 있었어요. 진실 밝혀질 확신이 있었죠. 도윤 전화로 격려, 혜진 문자 응원 보냈어요. 따뜻한 마음 큰 힘 됐어요. 첫 공판 유진, 증인석 앉았어요. 법정 조용하지만 공기 무거웠어요. 피고석에 태호와 시어머니 앉아 있었어요. 태호 야위고 시어머니 고개 숙였어요.
복잡한 감정 들었어요. 한때 가족 생각했지만 이제 가해자였죠. 분노 안 느껴졌어요. 냉정하게 봤어요. 검사 2008년 수술 상황부터 물었어요. 유진 차분히 대답했어요. 숨길 거 없었죠. 수술실 앞 기분 물을 때 침묵했어요. 절망 떠올라 죽고 싶었어요. 목소리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 훌쩍임 들렸어요. 솔직 증언에 마음 아파했어요. 검사 계속 물었어요. 수술 후 실종, 새 이름 과정 자세히요. 유진 정확히 대답했어요. 검사 태호에게 왜 수술 거부했는지 물었어요. 돈 없었다고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하지만 보험금 수익자 어머니로 바꾼 이후 추궁당했어요. 할 말 잃었어요. 변호사 속삭여도 창백해졌어요. 어머니가 그러라고 했다. 궁색한 변명 반복했지만 죄 드러냈어요. 최근 유진 함정 빠뜨린 이유 물으니 침묵했어요. 답변 거부지만 죄 인정 같았어요. 비리 행위 추궁당했어요. 가짜 회사로 돈 빼돌림, 증거 조작, 낱낱이 밝혀졌어요. 시어머니 차례 잘못 없다는 태도였어요. 며느리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보험 서류 보여주며 서명 본인 거냐 물으니 끄덕였지만 인정 안 했어요. 빚 많으니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방청석 야유 터졌어요. 판사 주의 줬어요. 결정적 질문 며느리 죽기 바랐나요? 시어머니 당황해 그런 거 아니에요. 소리쳤어요. 감정적 반응이 죄에 드러냈어요. 검사 압박하며 보험금 위에 죽음 받았다고 지적했어요. 며칠 재판 과정, 모든 진실 밝혀졌어요. 태호 체계적 비리, 시어머니 욕심, 함정 계획 드러났어요. 증거 완벽, 변명 무너졌어요. 도윤 증인으로 유진 성실, 정직 증언했어요. 피해자라고 명확히요. 증언 감동적이었어요. 혜진 증인으로 수술실 구안 이야기했어요. 생명 소중함과 유진 성장 증언했어요. 많은 사람들 눈물 흘렸어요. 재판 끝날 무렵 판사 마지막 진술 기회 줬어요. 태호 사과했지만 늦고 진심 의심스러웠어요. 시어머니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유진 원망했어요. 유진 진술 기회 얻어 일어났어요. 피고석 봤어요. 용서할 생각 없어요. 단호하게요. 버림받을 때 죽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구해준 분들 덕에 살았다고요. 돈으로 생명 계산했죠. 그 계산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보험금보다 제 인생이 값비싸다는 거 아시겠어요? 시어머니 고개 숙였어요. 태호에게 버린 걸 매일 후회하게 될 거예요. 얼굴 창백해졌어요. 이제 당신들 계산한 여자 아니에요. 살아있고 성공했고 행복해요. 진술 끝나 박수 터졌어요. 판사 지지했지만 감동 막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선고, 태호 납품 비리 무고죄로 징역 5년, 시어머니 보험 사기 무고죄로 3년 받았어요. 선고 듣는 순간 가슴 뻥 뚫렸어요. 정의 실현 안도감 밀려왔어요. 판사 가족 이름으로 생명 포기하고 이익 얻으려 한 건 용납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법원 나서자 기자들 둘러쌌지만 유진 담담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평온한 목소리였어요. 도윤 손잡고 혜진 미소 봤어요. 세 사람 법원 나서 미래 향해 걸었어요. 봄 햇살 비춰줬어요. 그날 뉴스 재판 결과 보도됐어요. 유진 용기에 박수 보냈어요. 죽음 위기에서 정의 실현한 이야기 감동 줬어요. 깊은 잠 들었어요. 악몽 없고 아픔 치유 시작됐어요. 새벽 눈 뜨니 세 사람 기분이었어요. 진짜 이름으로 당당히 살 수 있게 됐어요. 재판 끝난 지 몇 달, 일상 평온해졌어요. 출근길 봄바람 즐거웠어요. 업무 순조롭고 동료 관계 좋아졌어요. 과거 숨길 필요 없는 자유가 제일 컸어요. 오후 전화 왔어요. 서울구치소, 태호 면회 요청이었어요. 망설였지만 가기로 했어요. 마지막 할 말이 있고 끝내고 싶었어요. 구치소 길 멀었어요. 지하철 1시간 넘게 창밖 보며 생각했어요. 17년 전 만남 떠올렸어요. 사랑 믿었는데 이제 다른 감정이었어요. 도착하니 마음 차분했어요. 긴장 두려움 없었어요. 면회실 삭막했어요. 회색 벽, 형광등 유리창뿐이었죠. 기다리니 태호 들어왔어요. 머리 빠지고 야위였어요. 구치소 생활 힘든 게 보였어요. 유진 보자 눈물 흘렸어요. 무표정하게 봤어요. 사랑했던 사람인데 감정 없었어요. 초라해 보였죠. 태호 유리 너머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어요. 매일 후회한다고요. 유진 차분히 들었어요.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처지 비참해져서 하는 말 같았어요. 변명 늘어났어요.
어머니 압박 때문 돈 없어서 수술 못했다고요. 하지만 믿지 않았어요. 보험금 바꾼 거, 최근 함정 생각하면 뻔뻔했어요. 나와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유진과 함께 웃음 나왔어요. 뻔뻔하다고요. 서진아, 제발 용서해줘. 옛 이름 부르는 게 불쾌했어요. 한참 봤어요. 천천히 아직 용서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해요? 했어요. 당황했어요. 겁난 게 아니라 계산한 거예요. 아내 죽으면 보험금 받고 빚 벗어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부인하려 했지만 설득력 없었어요. 자리 일어나려 했어요. 태호 다급하게 손대며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다시 앉아 마지막 말했어요. 그날 수술대 위에 저 버렸을 때 한서진은 죽었어요. 여기 앉은 사람은 그 여자 버린 당신 위에 있는 저예요. 차가운 확신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됐어요. 당신과 관계없어요. 한 일들 절대 용서 못해요. 태호 울었지만 와닿지 않았어요. 역겨웠어요. 면회실 나서며 해방감 느꼈어요. 복도 하이힐 소리 단호했어요. 과거 결별 소리 같았어요. 구치소 나와 깊이 숨 들이마셨어요. 공기 상쾌, 하늘 맑았어요. 지하철 가며 도윤에게 연락했어요. 끝났다고 자유롭다고요. 도윤 축하하며 저녁 만나자 했어요. 웃으며 좋다고요. 저녁 이탈리안 레스토랑 앉았어요. 촛불 은은했어요. 도윤 와인 따르며 건배 제안했어요. 새 시작 축하라고요. 잔 부딪혔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안도감 담겼어요. 도윤 손 잡으며 대단하다고요. 자신이라면 용기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유진 손 꽉 잡았어요.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도윤 미소 지었어요. 식사 후 한강변 걸었어요. 야경 아름다웠어요. 강물 반짝 흘렀어요. 난간 기대며 과거 아픔 강물처럼 흘러간다고요. 새 시작 확신 들었어요. 도윤 다가와 함께 미래 만들고 싶다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요. 미소 지으며 처음 진짜 사랑할 것 같다고요. 안아줬어요. 그날 밤 지바 거울 섰어요. 당당하고 아름다웠어요. 한서진 슬픔, 김유진 두려움 안 보였어요. 과거 사진권에 찢었어요. 태호와 결혼식 사진 쓰레기통에요. 필요 없었죠. 일기 3페이지 펴고 썼어요. 오늘 진짜 자유로워졌다. 과거 얽매이지 않아. 새 사람과 미래 만들 거야. 창밖 별들 반짝였어요. 미래 축복하는 듯 했어요. 깊은 잠 들었어요. 악몽 그림자 사라졌어요. 다음날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새 하루 기뻤어요. 거울 보며 웃었어요. 진짜 인생 시작이었어요. 봄 왔어요. 유진 인생에도 진짜 봄 찾아왔죠. 업무 보람차고 도윤 관계 깊어졌어요. 속이지 않고 사는 게 제일 컸어요. 오후 특별 소식 들었어요. 재단 투명 경영 대상 받는다고요. 유진 시스템 인정받았어요. 시상식 서울시청 많은 사람 참석했어요. 무대 올라 상 받으며 감격했어요. 상상 못할 일이었죠. 소감에서 진실 추구 중요함, 정의 승리까지 포기 안 하는 가치 이야기했어요. 박수 뜨거웠어요. 후 도윤과 재단 돌아왔어요. 동료들 축하 파티 준비했어요. 케이크 꽃다발 진심 인사 기다렸어요. 혜진 다가와 자랑스럽다고요. 유진 덕분에 재단 나아졌다고요. 눈물 날 것 같았어요. 혜진 없었다면 지금 없었을 테니까요. 파티 끝나 혜진과 카페에서 차 마셨어요. 지난 일 돌아보며요. 혜진 처음 수술실 만남 기억하냐 물었어요. 어떻게 잊어요? 감사 담아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특별하다 알았다고 죽음 앞 포기 안 하는 강인함 있다고요. 예감 맞았다며요. 유진 고백했어요. 처음 왜 도와주는지 이해 안 됐지만 이제 알겠다고 진짜 가족 깨달았다고요. 오랫동안 이야기 나눴어요. 아픔 기쁨 희망에 대해요. 혜진 덕분에 어머니 알게 됐다고요. 며칠 후 도윤 제안했어요. 제주도 여행 일주일 휴식요. 기뻐하며 승낙했어요. 푸른 바다, 맑은 하늘 햇살, 마음 치유해줬어요. 해변 모래 부드러웠어요. 마지막 날 테라스에서 노을 봤어요. 하늘 붉게 물들고 해 떨어지는 장관이었어요. 도윤 손잡으며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유진 가슴 벅차 저도 그래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안아줬어요. 변한 걸 깨달았어요. 과거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당당히 받을 수 있다고요. 서울 돌아와 관계에 공식됐어요. 재단 모두 축하했어요. 혜진 특히 기뻐했어요. 어느 날 놀라운 소식, 유진 이야기 책 출간된다고요.
출판사 감동받아 제안했어요. 처음 망설였어요. 사생활 공개 부담스러웠지만 희망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다고요. 출간 기념회 많았어요. 가정폭력, 갈등 여성들 와서 용기 얻었다고요. 중년 여성 다가와 포기하고 싶었는데 다시 일어설 용기 얻었다고요. 눈물 났어요. 책 인기 끌며 강연 요청 많았어요. 대학 기업 여성단체요. 가능한 한 했어요. 항상 포기 말고 자신 믿고 진실 승리한다고 메시지 전했어요. 청중 감동받았어요. 강연 후 대학생 어떻게 견뎠냐 물었어요. 포기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루씩 버텼어요. 확신찬 목소리였어요. 학생 눈물 흘리며 용기 얻었다고요. 5월 화창한 날 재단 행사, 혜진 70번째 생일 파티였어요. 모두 참석했어요. 혜진 발표했어요. 유진 진짜 딸 같다고 가족이라고요. 유진 놀라 감격해 안겼어요. 눈물 흘렸어요. 박수 뜨거웠어요. 그날 밤 혜진 도윤과 조용히 보냈어요. 진짜 가족 기분이었어요. 6월 결혼 준비 시작했어요. 성대함 아닌 소박한 예식 원했어요. 재단 예배당 선택, 벚꽃 정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하얀 꽃 장식 순수했어요. 전날 밤 혜진과 차 마시며요. 혜진 목걸이 선물했어요. 새 날아가는 펜던트, 과거 세 장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가라는 뜻이라고요. 목에 걸어주며요. 눈물 흘렸어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결혼식 날 완벽했어요.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축복 같았어요. 벚꽃 흩날리며 꽃비 내렸어요. 하얀 드레스 입고 예배당 향했어요. 세상 아름다웠어요. 숨길 거 없었어요. 혜진 손 잡고 버진 로드 걸었어요. 아버지 역할 대신했어요. 진짜 어머니였죠. 도윤 앞에서 기다렸어요. 눈에 사랑 감동 가득했어요. 목사 서약 받았어요.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목소리 떨렸지만 확신 찼어요. 반지 교환 순간 가슴 벅찼어요. 과거 아픔 이 순간 위한 거라고요. 부부 선언에 박수 쳤어요. 서로 웃었어요. 리셉션에서 감사 인사했어요. 혜진에게 특별히 수술실 구함 덕에 오늘이 있다고요. 모두 감동했어요. 저녁 정원에서 단둘이요. 벚꽃 흩날리며 미소 지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해요. 도윤 안으며 자신도 그렇다고요. 그날 밤 창밖 보며 생각했어요. 수술실 버림받던 내가 이제 선택한 빛 아래 있다고요. 그 형광등 아래 버려졌던 나는 이제 내가 선택한 빛 아래 있어요. 중얼거렸어요. 평온과 확신 담겼어요. 별들 새 시작 축복하는 듯 했어요. 진짜 자유 얻은 밤이었죠. 아 정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따뜻한 불씨처럼 남아 힘든 날에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라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래요. 삶은 때론 어둡지만 진실한 마음과 서로의 손길이 있으면 반드시 빛이 찾아오니까요. 편안한 밤 되세요.